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1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규칙을 좀 학습하느냐, 값 주어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시그마 규칙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3AK 마이너스 B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문제 K는 1부터 15까지 처리되어 있다면, 자, 이 부분들은 각각 살펴보면 되죠. 3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 더하기 시그마 2 이런 형태로 되면 되겠죠. 자, K는 1부터 15까지, K는 1부터 15까지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살펴보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다 주어져 있죠. 이 계산 결과가 3입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 되는가요? 3, 3은 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12입니다.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이 좀 계산돼야 되겠죠. 15번 동안 계속 2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계산하면 뭐 3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 27 이렇게 돼서 정답 3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 시그마 규칙을 질문 던지는 뭐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면 이 원은 그럼 뭐죠? 외접원이 되는 거죠. 에 대해서 AC 길이가 6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AC 길이 6 주어져 있고 각도 B를 이렇게 물어보는 외접원 주어져 있고, 그럼 뭘 해죠? 외접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좀 알아보는 거죠. 사인 B 분의 6 이퀄 2R 이렇게 되는 결과, 이때 이제 사인 B를 물어봤으니까 2R 분의 6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외접원 반지름 5라고 돼 있으니까 10분의 6 이렇게 처리해서 뭐 약분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 해서 가볍게 또 역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힌트 되는 요소가 많죠. 원에 내접한다. 그러면 이제 외접원 주어져 있다. 대응 각의 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합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4의 배수, 일단 100부터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104, 108 이렇게 쭉 나가서 나중에 200도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와우, 이런 숫자들을 모두 다 합해달라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 그럼 2분의 항수 돼 있고 초항 플러스 말항 이런 형태의 이론을 좀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그럼 항수는 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자, 여기 뭐 100에 이제 25개인가 26개가 되겠죠. 그럼 초항은 100이겠고 말항이 2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산수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13 곱하기 3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9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900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등차수열 합을 구하라 이런 형태들을 뭐 이렇게 좀 100 이상 200 이하 뭐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바꿔, 또 뭐 4의 배수 이런 형태로 좀 살짝 좀 표현을 바꿔서 냈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등차수열 합을 공식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리 형태를 좀 기억하게 되면, 맨 처음 만든 원리 형태를 기억하게 되면 조금 더 적용해서 풀어가는데 풀이가 좀 수월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주어진 항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등비 수열 이룬다 라고 되어 있고 항이 몇 개가 되어 있죠? 3개가 되어 있는 거죠. A2, A4, A8 이런 부분들이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뭐 등비 중항 이론 쓰란 얘기겠죠. 4항 가운데 항의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항, 뒤에 항 열심히 곱하기 한 결과는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3D의 제곱, A 플러스 D, A 플러스 7D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공차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15에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A 플러스 5 처리해주겠고, 그 A 플러스
57, 3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계산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30a 플러스 1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0a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5 곱하기 35 이런 형태에서 일단은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10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15 곱하기 15 빼기 5 곱하기 3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일단은 좀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5 공통을 처리해주면 25 공통에다가 9에다가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a 처리되어 있으니까 2a는 5 곱하기, 자, 여기가 또 약분하면 또 2가 되니까 또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5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이제 16항이 되겠습니다. A 16항 이렇게 처리하면 A 플러스 15D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뭐 초항이 지금 5가 되어 있고요. 공차가 5로 되어 있으니까 5 공통에,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5, 6, 30에 그럼 정답은 이제 80 해서 계산 결과 8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AN에 대한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 그죠? 그러다 뭐 세개 항이 뭐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이제 풀이법은 뭐 등비 중앙 형태에서 풀어야 될 것까지 뭐 다 결정돼 있으니까 뭐 대입해서 뭐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패턴인데, 그 연산 절차를 좀 실제 계산하는 데서 약간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이 항 넘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좀 이론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공식에 의해서도 되지만요. AR의 n-1승, AR의 n제곱, AR의 2n-1제곱, AR의 2n제곱 쭉 해서 AR의 3n제곱 이렇게 3n-1제곱 항을 n개씩들을 좀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쭉 쓰게 되면요, 이 등비수열에서 이 부분들이 SN이라고 되어 있을 때 논리관계가 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R의 n제곱을 공통 끄집어내면 AAR 해서 다시 AR의 n-1 처리되니까 SN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 n개의 합은 R의 n승 곱하기 SN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 문제 뭐 R의 2n승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형태니까 R의 2n제곱 SN 이런 모양이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수식에 의해서 아니라 등비수열의 이제 특징을 좀 살피면 이런 특징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개씩 합한 이 부분들도 이제 등비수열이 되간다 이런 특징이 되겠고, SEN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좀 합하면 되니까 SN 공통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S3N이라는 것은 SN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에 R의 2n제곱 뭐 이런 형태의 또 SN하고 사이에 이제 연관관계도 좀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S8항까지 합이 12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S8은 S4에다가 1 더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것에 좀 대입을 해주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30이고 120이었으니까 120은 30에다가 1 플러스 R의 4제곱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4 처리되는 거니까 R의 4제곱이 3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S12를 구해달라. 그럼 S4 30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요 패턴이니까요. 이거 제곱한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또 이제 390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수식에 의해서 뭐 이 관계를 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맨 처음에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좀 공통 끄집어내고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SEN을 구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부분을 이제 합하는 거니까 공통 끄집어내고 이렇게 더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논리 관계에서 가볍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수식에 의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등비수열에 갖는 특징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진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이어집니다. 한 변 길이가 8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정삼각형 중점을 연결해서 가운데 정삼각형을 오려냈습니다. 오려낸 넓이를 A1이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됐죠? 자, 나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남아있는 3개의 정삼각형,
또 중점 연결해가지고 가운데를 또 오려내고 넓이를 A2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뭐 똑같이 뭐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 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넓이를 A3라고 하겠다 되겠습니다. 계속 해갔을 때 오려낸 넓이들 10개를 좀 다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삼각형 넓이부터 좀 알아볼까요? 맨 처음에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한 변 길이 자체가 문제가 이제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4분의 루트 3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약분해서 2 처리되는 거니까 28 16 루트 3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지금 그림 안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넓이를 S라고 해줬을 때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게 좀 절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넓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그림 1에서 남아있는 넓이는 16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얼마가 남아있는 거죠? 4분의 1이 좀 빠져나가서 4분의 3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림 1에서 남아있는 넓이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림 2에 가서는 그러면 남아있는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남아있는 거에 또 다시 4분의 1이 또 빠져나가는 거죠. 중점 연결해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16 루트 3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또 다시 4분의 3이 남아있는 즉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3 가서 보면 어떻게 됐죠? 16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 4분의 3 또 남아있는 이 제곱 부분에 또 다시 4분의 3만큼 또 남아있는 거니까 세제곱되는 이런 형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규칙을 좀 더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요? 오려낸 넓이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전체 넓이 16 루트 3에서 16 루트 3에 4분의 3에 10번째니까 10제곱 처리 되겠죠? 이렇게 좀 빼주면 요게 이제 오려낸 넓이의 합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16 루트 3 공통에다가 1 빼기 4분의 3에 어떻게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넓이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6 루트 3 밖에 빠져나가는 부분들 보이고 1 빼기 4분의 3에 10번이니까 10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4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려낸 넓이 이 오려낸 넓이도 사실 이제 규칙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한 개인데 그다음에 개수가 세 개고 다음에는 세 개 지금 9개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오려낸 넓이보다는 남아있는 넓이 부분이 조금 더 규칙으로 구하기 쉽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체 넓이에서 빼서 처리한 풀이 좀 기억을 해둬서 이게 지금 거의 좀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출제 빈도도 제법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규칙이 더 효율적인 풀이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복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삼각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괄호한 부분이 좀 살짝 좀 복잡한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코사인 값이 이제 0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찾아서 각을 좀 표현해 가도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단위원을 좀 선호해서 단위원 반지름 1인원 그렸을 때 코사인 값은 이 단위원의 x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x값에 해당하는 요 각도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점이 이제 여기 1번 지점이고 여기 두 번째 지점이 2번 지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구해달라라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각도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들 2분의 파이의 sin x 돼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각도로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런 형태 여기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요게 좀 어렵게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또 한 바퀴 또 돌아서 여긴 또 2분의 5파이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찾아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여기를 2분의 3파이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 이렇게 나온 쭉 나온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면 그 다음 이제 뭐 해야죠? 여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파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 거죠. 쭉 이렇게 좀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되는 이제 사인 x는 하고 좀 정리해서 이제 약분해서 좀 처리해 보게 되면 사인 x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는 이제 1 됐다, 3 됐다, 5 됐다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쭉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쭉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형태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가는 이제 x 이 부분은 이제 합성함수 형태에 되는 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각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면서 이제 표시해 가야 되는 이런 요소가 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인 값은 이제 제한 변형이 범위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사인 x가 1하고 사인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요 각도를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죠. 뭐 이게 3하고 5 이런 부분들 뭐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풀어야 된다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시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때는 이런 각도를 좀 찾아가면 되겠고요. 또 저는 또 단위원을 선호하니까 단위원을 이렇게 풀게 되면 사인은 y값이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요 각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각도들은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각도를 좀 열심히 또 합하게 되면 정답은 2파이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첫 번째 과정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합성함수 되는 그런 형태라서 이게 조금 아니요, 제법 좀 어려운 모양인데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각도들을 좀 잘 처리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식을 좀 만들어내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들을 이렇게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제 좀 처리해서 이제 나온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최종 x 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합성함수 형태의 각을 구해가는 거라서 나온 값은 이렇게 좀 플러스 값도 있고 사인 값이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살짝 좀 애로 사항이 있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변길이 이건 모르면 BCD니까 C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 이렇게 정보가 제공된 건가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외접원 반지름 자체가 루트 2분의 5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공된 거죠. 이런 내용일 때 AD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외접원 반지름 주어져 있고 각도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사인 C에 해당하는 부분이 5분의 4다라는 정보가 좀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 BD 길이를 좀 먼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할까요? 사인 값을 구하면 되죠. 사인 C분의 BD는 이꼴 2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BD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반지름이 루트 2분의 5에다가 코사인 값이 이제 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루트 2 처리가 되면 4 루트 2에서 이제 BD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준비가 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삼각형 그러면 DAB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BD 길이를 좀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BD 길이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죠. 그러면 AD 길이의 제곱 더하기 25 빼기 2배의 AD 길이를 처리해주는데 5 곱하기 AD 길이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처리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좀 대입해서 산수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16에 32가 되는 거예요. 32 이거 그냥 x라고 하죠. x제곱 플러스 25 빼기 그다음에 10x 코사인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코사인 C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A라는 것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아까 5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5가 또 약분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2 이렇게 이제 관계식이 좀 정리가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6x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되시죠? 그럼 1에다가 7에다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뭐 1 해서 이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D 길이는 얼마냐? 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주어진 정보들을 좀 얼마나 좀 잘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외접원 반지름 나온 부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사인 값 이용했고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 길이 구하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 DAB 이런 삼각형에서 변 길이 두 개, 뭐 그다음에 각도에 대한 정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 좀 이용하고, 아예 한 문제에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이용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살짝 도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운 그런 뭐 공식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21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그마 안에 A, K 플러스 1 빼기 AK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K는 1부터 N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다면 어떻게 되죠? 뭐 대입해서 알아보면 되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A2-A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A3-A2 이렇게 되겠고, 다음은 4항 빼기 뭐 3항 이런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그마니까 더하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맨 마지막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처리된다. 그냥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워져 가서 이게 좀 다 더하기 하는 이런 항목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몇 개 없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1 이렇게 처리됐고, 또 A1은 또 문제에서 또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 계산 결과가 지금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항인데, 그럼 관계식이 나온 거죠. an 플러스 1은 이항시키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우와 n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형태. 자, 이때 이제 A21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돼 있다면, 뭐 n에다가 그럼 20을 좀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21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18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8 곱하기 18을 또 해야 되는데, 자, 간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88에 64에다가 81은 8, 14 되겠고, 그럼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324 해서 결과 얻어져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24, 1번에 답이 있는 그런 형태. 자, 주어진 식이 우리가 그렇게 좀 평상시에 많이 다루는 형태의 식이 아닙니다. 근데 좀 이제 이웃하나항들이 빼기 돼 있는 이런 부분을 보고, 체곡 더하기 해주면 지워져가는 망원합과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좀 판단해서, 자, 이렇게 살펴가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연산할 때는요, 연습할 때는 이제 실제 뭐 숫자 형태에서 지워져가는 모양들을 좀 연습했는데, 직접 이렇게 좀 일반항 형태에서 좀 지워져가는 그런 모양들이라서 이렇게 좀 나온다는 이 부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연습을 좀 해두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나온 관계식에서 이렇게 좀 관계식 만든 부분들은 초항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무난히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낯설은 그런 모양들이 있을 때 좀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 좀 생각해주면 좋은 교훈이 남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들이 쫙 다 주어져 있네요. 저희했을 때 외접원 반지름 길이,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딱 잡아서 ABC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긴 변이 나와 있으니까요. 각도 B를 기준으로 해서 좀 처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 길이들이 다 나와 있을 때 각을 알아가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알아봐야겠죠. 코사인 B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5 16, 25 빼기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 마이너스 20 처리되니까 5가 나왔겠군요. 2, 4, 5 이렇게 처리되면 약분되는 거니까 8분의 1 해서 코사인 B 값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B 얻었습니다. B 값이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루트 64, 6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럼 이제 사인 B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8분의 9, 7, 63 되는 거죠. 그럼 3루트 7 해서 사인 값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정보들을 좀 처리했는데, 이제 사인 값이 얻어진다.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외접은 반지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것은 뭐 사인 b분의 b는 이퀄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통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외접은 반지름이라는 것은 2 곱하기 사인 b가 8분의 3루트 7 처리가 되어 있고요. b 계산 결과 6 이렇게 처리됐나요? 그럼 2, 3은 6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루트 7분의 8에서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외접은 반지름 구했고, 이제는 제가 내접은 반지름 구해가야 되는데, 내접은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럼 이론은 뭐가 있을까요? 자, 넓이가 있죠. 2분의 r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실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 우리가 이제 사인 b를 알았으니까 그럼 a 곱하기 c 사인 b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두 개씩이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는 소가 되겠고 변 길이가 4 더하기 5 더하기 변 길이가 4, 5, 6이었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 제거됐고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b가 루트 7 루트 8이거든요. 8분의 3 루트 7이었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15가 되는가요? 15r은 이꼴 일단 쓰죠. 뭐 4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7 되니까 3, 5, 15가 이게 곧바로 지워지네요. 그러면 r 값은 그러면 2분의 루트 7 해서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라지 r, 스몰 r 곱하기 처리해주는데 아까 계산해놨죠. 루트 7분의 8 루트 7분의 8 이쪽에서는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됐으니까 교묘하게 약분되니까 4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요. 됐죠? 자, 미리 유리화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지 하고 해줬는데 뭐 유리화는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패턴으로 좀 귀결됐습니다. 자, 풀이를 했는데 좀 나름 좀 정신이 없이 막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외접은 내접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각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사인 값 구해갖고 그러면 또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값에다가 이제 뭐 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은 반지름을 구했다 이런 절차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에 사인 법칙까지 벌써 또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접은 반지름 구해갈 때는 이제 이 넓이 구해가는 공식에 힌트가 있다. 그럼 또 넓이 구해가는 공식까지 와우. 한 문제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구해가는 공식까지 와 이쪽 지금 도형의 활용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이론들을 뭐 한 문제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겁먹을 정도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열심히 합을 했더니 나왔다. 새로운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참 뭐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N에 대한 2차식. 이 부분은 뭐 등차 수열의 합에서부터 이론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상수항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dn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의 특징이 n의 2차식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다 이런 걸 좀 떠올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수항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n 곱하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초항 이런 부분의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조금 더 정보를 얻으면 뭐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뭐 공차가 되겠다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은요 2차식 상수항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S1 이꼴 A1 이 부분들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3 이 부분들은 좀 따로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SN 빼기 SN-1 이 부분들이 AN이 되는데 직접 산수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효율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차피 상수항은 소거되니까 없애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처리하게 되면 2N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2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2가 나오는 거니까 좀 맞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 4, 6, 8, 10, 12, 13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었는데 요 부분들이 2가 아니라 요게 이제 3으로 대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열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좀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게 되면 원래 수열의 1항, 이제 요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다음 4항, 그다음에 7항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니까 A의 이제 3K-2라는 부분들. 역시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 규칙에서 어긋나죠. 그죠? 이제 이게 뭐 원래 수열에는 뭐 3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6K 그다음에 초항이 2였으면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초항에서 규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2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A1은 또 따로서 3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수열들을 좀 우리는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어떻게 더하기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그냥 K는 1부터 N까지 됐을 때 그냥 6K-4 이렇게 계산하고 그럼 이제 2로 계산되는데 3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따로 2를 좀 더 해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산수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6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4N 처리되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훨씬 편리하죠. 요걸 뭐 더하기 1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돼서 3 되니까 3n제곱 되겠고 플러스 3n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계산 결과 끝나죠. 됐습니까? 그럼 뭐 PQR 계산 결과 좀 다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빼기 R 조심해야 되겠네요. 3 빼기 그럼 2에다가 빼기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이 되가는 그런 답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 부분 맨 처음에 이론 정리에 의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론 정리에서 상수성 없다 이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답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죠. 정상적이라면 2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3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뜻. 원래 이런 수열에 또 이제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또 좀 시그마해서 좀 합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2로 계산하고 뒤에 따로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서 우리가 좀 실수할 가능성이 군데군데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수열 주어져 있는데 초항은 주어져 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뭡니까?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항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뭡니까? 2항부터 37항까지 합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주어진 이 식의 좀 특징을 좀 잘 살펴보면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뭐 2항은 뭐 1항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만들겠고 그 다음은 뭐 3항은 그 다음에 4항은 5항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됐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식을 좀 그럴싸하게 좀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할까요? 일단 좀 써봅시다. 그럴 때 이제 A의 주어진 식의 4K-2 4K-2 더하기 A의 4K K자고 4자고 자꾸 헷갈리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4K 그 다음에 A의 4K 플러스 1 이렇게 좀 한 방에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2항, 3항, 4항, 2, 3, 4, 5 이 항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더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요 숫자를 이제 한 방에 다 더하면 되니까 D를 좀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 더하게 해주면 2, 5 이거 좀 소거가 되어서 보니까 AN이 되겠는데요? AN 그 다음에 되겠고 숫자들은 또 얼마입니까? 4에다가 6이 되겠는데요? 6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시그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다시 쓰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그마 A K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시금 좀 생각해보면 2항부터 37항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죠? 그럼 여기다 지금 K가 1일 때 대입하면 2, 3, 4, 5가 되겠고 K가 2가 되면은 6, 7, 8, 9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가지 집어넣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37을 대야 되는 거니까 4, 9, 36, 9까지 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형태들을 좀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K는 그러면 이제 1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또 다시 A1 더하기 A2에서부터 다시 처리해서 A9까지에다가
6954 이런 산수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는데 와 또 여기 이 부분 또 뭐죠? 이 부분 또 그럼 위에 있는 이 규칙에서 또 나온 거죠. 와우. 그러면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또 다시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 플러스 6 이런 형태를 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죠? 1항, 2항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뭐 A1 더하기 A2 처리해주고 12 처리해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또 1 더하기 1이 되겠고 2항은 오늘 주어진 규칙에서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1을 대입해 주니까 이 계산 결과가 그럼 뭐 3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부분 좀 3이 되겠고 요건 좀 계산하죠. 뭐 66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하하.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5 되겠고 6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인가? 7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호, 71. 뭐 답은 있죠. 아, 이거 재미있는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좀 어쨌든 좀 낯설은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A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2, 3, 4,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다가 N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6항, 7항, 8항, 9항 이렇게 되겠고 뭐 이런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 이렇게 좀 네 개를 좀 짝을 잘 묶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묶어서 아예 계산해 버리면 이런 형태니까 똑같이 이곳에다가 이제 K에다가 1 집어넣은 그런 형태. 그럼 이제 9까지 해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시그마 K는 2부터 어디까지 37까지 AK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걸 안 쓰고 좀 했네요. 이런. 제가 이제 문제 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좀 처리한 거라서 이해됐습니까? 아주 독특한 형태. 그리고 이제 계산 결과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위에 좀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부분에서는 뭐 대입해보면 이런 항들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항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계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어진 식의 특징을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이용하고 이게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거죠. 요 부분들이 좀 이해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들이니까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까탈스러우니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첫 장이 A1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항의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네요. 6항도 음수고 7항도 만약에 음수라면 양쪽 다 음수로 풀렸는데 차이가 2가 된다. 이 말이 좀 안 되겠죠?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에서 뭐 제거가 되는데 뭐 2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되겠고요. 두 항 모두 다 양수가 되게 되면 우변이 또 양으로 그대로 풀린 거죠. 6항, 7항 이렇게 되는데 6항, 7항 이렇게 풀렸는데 또 다 지워졌는데 뭐 2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로 풀려야 되는데 첫 장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등차 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6항이 더 크겠죠. 그러면 6항은 양수가 되겠고 7항은 음수가 되는 이런 형태일 때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주어진 식 부분 가에 해당하는 식은 6항 부분들은 양수가 되겠고 7항 부분은 음수니까 좌변은 이렇게 풀려야 되겠고요. 우변이 좀 어떻게 풀리냐 이런 건데 양수 음수가 되더라도 이 계산 결과가 양수가 될 수 있다면 6항 7항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요. 6항 7항 됐을 때 이게 또 음일 수도 있죠. 6 7 음수일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된 그러면 6항이 소거가 되면서 그러면 7항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과가 되겠고 그러면 6항은 어떤 숫자가 되어야 되는가요? 이 부분이 양수로 풀려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양이 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풀이를 해달라. 이 조건에서 나 절대값에서 더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1항부터 더하기해서 일단 6항이 양수고 7항이 음수 이렇게 풀려야 되는 이런 계산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우변을 좀 이렇게 풀리는 걸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A 7항까지 되고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얼마다? 58이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합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계산해주면 2분의 항수 7개에다가 초항 플러스 7항인데 7항이지 뭐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우후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항 시켜서 56 처리해주면 되겠죠. 7, 8, 5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1 마이너스 1 꼴 16에다가 A1은 17입니다 라고 해서 초항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변을 풀릴 수도 있으니까 우변을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7항이 소거되는 거니까 6항이 1입니다 되겠고, 그럼 7항은 이게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형태의 숫자였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그러면 나 조건을 쓰게 되면 1항부터 쭉 해서 6항에다가 7항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계산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58이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 좀 살짝 고민되는데요. 자, 2분의 6에다가 뭐 1항 더하기 6항이 1이 했으니까 1 처리되겠고, 7항은 좀 모르죠. 58 더하기 7항 이런 형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3으로 좀 처리가 역분되는 거니까 3A1 더하기 3이 58 더하기 7항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뭐 3A1은 이퀄 55 더하기 7항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자연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좀 이거 좀 3일은 3, 38이 24 그러면 1 더하기 A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으로 이렇게 나눠서 A1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7항 부분들은 A7은 그럼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3K 플러스 2 이런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7항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안 되겠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6항이 1인데 만약에 7항이 마이너스 4라면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계산은 이제 4라면 이때 또 초항 부분들은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로 풀렸으니까 이제 17 이렇게 되는 그런 요소인데 이게 좀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6항 부분들이 A 플러스 5, D 이 부분들이 2인데 오 값이 이거 뭐 마이너스 5에서 5, 6, 30이니까 A 값으로 뭐 31 돼야 되는데 17하고 이제 일치가 안 되죠.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항이 1인 상태에서 7항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로 풀리는 거니까 A1이 16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럼 또 A 플러스 5D 이 부분 되면 공차가 그러면 무려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8 되니까 40에다가 A 값, Y 값이 그러면 40이니까 더 커져야 되죠. 뭐 차이가 뭐 더 벌어져서 이거 역시 안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풀려가는 이 부분들은 계산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풀렸던 17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 있군요. 이거 뭐 답은 진작 구해놓고 근데 뭐 다른 쪽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맨 처음 둘 다 음수, 둘 다 양수로 풀린 경우는 안 된다. 처리해서 이제 이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부분들 이제 제거해 버렸고요. 자, 그래서 결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풀린다는 얘기는 큰 숫자가 6항이니까 6항이 플러스 음수 이런 부분들 됐고, 그럼 주어진 식 풀어가는데 뒤에 또 절대값이 있어서 이게 양으로 풀릴 때, 음으로 풀릴 때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으로 풀릴 때는 7항이 마이너스 1이고 6항이 1보다 크다는 정보. 그때 이제 문제 좀 나를 좀 이용해서 7항까지 합부분들이 절대값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고, 그 부분들은 이제 그럴싸하게 좀 이 뒤에서 나온 이 결과를 좀 이용해서 표시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이제 17 얻어가는 그런 형태. 그냥 이렇게만 풀이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에 이제 음으로 풀릴 때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6항까지 계산 부분들, 6항이 이제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근데 뭐 7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요. 7항 부분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계산해서 나온 부분. 그럼 A1이 자연수다라는 정보 때문에
좀 이쪽 부분들이 자연수혜가 돼야 되니까 뭐 이쪽에 이제 칠항이 생기는 모양 형태 좀 알아봤고, 그럼 칠항이 될 수 있는 숫자들 좀 조사를 좀 한 거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답 구해가는데 뒤쪽 파트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어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특이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에 알맞은 수 AB, 타에 알맞은 식 FM 이라고 해서 뭐 다음 계산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죠? 수학적 기납법 뭐 n이 1일 때 증명해 가는 그런 것 부분이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 k-1제곱 k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그마 해서 먼저 k는 1부터 n이 1이니까 이거 2항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k에다 1 집어넣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은 1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을 해서 계산해서 2분의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좌변의 계산해서 이제 2분의 1 처리해서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 2분의 1 좀 계산해서 나왔고요. 이 부분들을 뭐 값을 뭐 a라고 한다니까 a 값은 처리가 되겠죠. 오른쪽에 대입할 걸 그랬나요? 오른쪽에 대입해주면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k분의 1, 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어서 그냥 가볍게 오른쪽을 걸 할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2분의 1 가볍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에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고,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이런 얘기인데, sm 부분들이 이제 좌측 부분인데요. 와, 요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m까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 k분의 1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면 m 플러스 1을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지금 sm이라고 좀 주어진 거죠. m 플러스 1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거 문제가 없고 시그마 여기가 2m 이 m자리 2m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k는 1부터 그죠? 마이너스 1에 k-1승에 k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 식에다가 지금 이 식에다가 지금 뭘 들어가야 돼요? 2m 플러스 1, 2m 플러스 2 들어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sm에다가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1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빼기 1 처리되고 다시 2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에 2m 플러스 2 빼기 1에다가 다시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2m 제곱 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2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이 있겠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2의 m 플러스 1분의 1이 있겠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갈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 값이 이제 b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TM은 또 이제 요식 부분 이제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또 살펴봐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TM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주어진 식 자체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K는 1부터 M까지 처리해서 그럼 여기가 좀 m으로 바뀌는 거죠. m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부분들을 좀 식을 좀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m 더하기 m분의 1 이렇게 좀 되는 모양인데, t m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1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이곳에 2를 집어넣게 되면 m 플러스 2분의 1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서 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m 플러스 1 플러스 m분의 1 거쳐서 뭐 m 플러스 1, m 플러스 1 뭐 여기까지 뭐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부분보다 이만큼이 더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없습니다. m 플러스 1 분의 1, 그죠? 자,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부분들은 TM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 이 지금 두 개 항목이 추가돼야 되겠고, 이 없는 부분 더하기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왜냐면 TM 더하기라고 좀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m 플러스 1 부분 이제 더하기 줄 만큼 여기 빼기를 해준 거죠. 됐습니까? 됐고, 결국은 이제 다에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 요 부분이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2배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이제 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다는 그냥 2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2를 공통 처리해서 처리해도 되고 이게 다 부분들. 지금 이곳에 n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k 들어가고 그럼 이 부분들이 또 이게 n이랑 또 매치업되고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나다를 좀 다 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식에다 그러면 19를 집어넣게 되면 38에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식 계산을 해달라. 좀 볼까요? 그러면 F19분의 A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A값, B값 이런 부분들이 뭐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계산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분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역수 모양 형태라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10 해서 계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우리가 좀 수학적 기납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좀 갖춰져 있는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식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겨 있고 특히 이제 오른쪽 부분 계산할 때는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원래 이제 고3 문제에서 레벨 높은 문제들을 좀 옮겨서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숫자를 집어넣을 때 특히 이제 뭐 이곳에서 좀 조사할 때 원래는 이제 뭐 항이 이렇게 이제 하나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곳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될 항은 이제 뭐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일반 형태로 보면 두 개가 된다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생겨가는 요소 정확히 좀 잘 챙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m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 이렇게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 1 집어넣게 되면 m 플러스 2부터 되겠고 맨 처음 주어진 식은 m 플러스 1부터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tm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이 부분들 이제 요 없는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주고 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tm 더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m 플러스를 좀 더 더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 뒤에 가서 그거 빼주는 부분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뒤에 추가되는 항 형태로 되어 있고 되겠죠. 그래서 좀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수학적 기납법 분의 네모칸 채우기 그러니까 좀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다루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된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가 있다. AC 위의 점 D, D점이요. BC 위의 점 E, E점이요. 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분 AD 길이와 선분 DE 길이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 길이 4, 5 제공되어 있고요.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BAC 각의 A가 각 이런 부분도 같다. 각도 같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군요. 자, 먼저 AD 길이는 좀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B, D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각도들이 이렇게 좀 같으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4. 그러면 수선의 발을 쫙 긋게 되면 직각이 딱 될 거고 코사인 값이 뭐 8분의 1 가르쳐줬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쪽 값도 똑같이 2분의 1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서 AD 길이는 1입니다 라고 AD 길이 자체는 좀 수월하게 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좀 되돌아가서 이쪽 각도의 코사인 값이 가르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변 길이가 4하고 5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뭐 코사인 법칙 해주면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BC 길이 해주면은 16에다가 25 빼기 2배에 4에다가 5에다가 코사인 값이 지금 뭐 8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약분 딱 처리해주게 되면 자 5를 빼는 거니까 20에 36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BC 길이는 6이다 라고 해서 BC 길이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6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 길이가 위에 가서 1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럼 BC 길이가 4였고 원래 BD 길이가 4였고 지금 밑에 이제 6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도형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4에 6 여기가 이제 D, B, C 이렇게 주어져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2점을 이렇게 잡아서 각도 표시가 딱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뭔가 좀 구해 가려면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좀 얻어낼까요? 뭐 이게 좀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뭐 수선의 발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각도 딱 표시하게 되면 요 길이가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코사인 각 D, B, C 이런 부분들이 4분의 3이다 이런 정보를 좀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정보를 좀 이용하게 되면 뭐 좀 수월하게 좀 풀이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 요게 좀 더 각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다시 가서 우리는 B 여기가 2였나요? BED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좀 쓸 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사인 각 DBC 이거 분의 DE 길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인 이 각도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DE 뭐 DE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각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길이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DE 길이를 좀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식이 되는데 자 여기 코사인 값은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면 이거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럼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면 8분의 1이었다면 여기는 63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일단 63 쓰겠습니다. 루트 63 처리해주면 되겠고 4 곱하기 있고 와우 여기 또 그러면 또 뭐 4, 3 이렇게 되면 루트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4분의 루트 7 이렇게 좀 계산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돼서 가는데 여기가 또 약분됩니다. 루트 9 되겠고 여기는 8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가요? 3분의 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D 길이 또 구했습니다. 우와, 사인 법칙을 해주니까 되는 거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D하고 D 길이를 좀 더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뭐 3분의 8 나왔고 아까 1 나왔죠? 그럼 이제 3분의 1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얻어내는 정보 이런 부분들이 풀이를 좀 하고 나서 뭐 어찌하지 하다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이 부분들은 뭐 각도 같다고 해서 뭐 AD 길이 구해간 걸 좀 무난한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E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BC 길이를 이제 뭐 D하고 관련되어 있는 삼각형이니까 BC 길이를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 BC 길이를 구하는 과정 담겨 있고요. 그래서 BC 길이 구했을 때 이제 또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니까 코사인 값에서 이제 코사인 B 값을 좀 이렇게 좀 구해놨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삼각형 부분에서 각도의 코사인에 대한 정보가 좀 두 개씩이나 주어져 있으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열심히 또 연습해야 될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살펴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점과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좌표 자체가 뭐 특이하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OAB 내부의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 길이가 1인데 꼭지점 x좌표 y좌표 또 모두 자연수 이 부분이 좀 특이하네요. 정사각형 개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뭐 n에다가 1, 2, 3, 4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x좌표가 1, 2, 3, 4 1, 2, 3, 4 5까지 가야 되는데요. 와우. 자, n이 1이 되게 되면 5, 1, 2, 3, 4 이렇게 돼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이제 5분의 4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5분의 4 와우. 이게 지금 똑같아지는 이제 정수대에서 딱 만나는 점이 없는 거죠. 정수대에서 만나는 점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문제에서 여기 내부에 있으면서 한 변 길이가 1인데 곡점은 정사각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가요? 이 부분?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 있으면서 완벽한 정사각형이 되질 않죠. 자, 한계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일일이 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1, 2, 3, 4, 5, 6까지 가야 되죠. 칸이 좀 벌어지면 안 되는데 1, 2, 3, 4, 5 그래서 5 이렇게 좀 알아보고 6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기울기가 6분의 5 되는 거니까 안 만나고 역시 또 그 다음 칸에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안 만나고 뭐 이런 형태로 쭉 가야 되는 이런 점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수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겠고요. 이쪽도 이렇게 또 하나 되는 이런 모양 형태. 그래서 개수가 2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숫자가 좀 이렇게 좀 달라져서 기울기 자체가 이제 5분의 4 이런 형태 기울기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이런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6분의 5 이런 형태. 그 다음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6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정수에서, 정수 되는 그런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요 개수 자체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좀 n이 1일 땐 1 이렇게 됐고, n이 2일 때는요, 1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정수의 개수가 이제 얻어져 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A1, A2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다음 규칙을 해주면 A3 자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모양 형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AN이라는 것은 1부터 N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좀 구해달라. 시그마 해서 이제 시그마 2분의 1은 튀어나가고요.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제 K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2분의 1 되겠고, 뭐 공식 형태가 되니까요. 6분의, 자, 이게 지금 N까지가 아니라 문제 보니까 11까지인 건가요? 아, 11이었군요. 11, 12. 그러면 2n 플러스 1이니까 2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긴 2분의 11, 1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뭐 공통 처리해 가는 게 좋다는 거죠. 2분의 1 공통에 2분의 11 곱하기 12 공통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았죠? 6분의가 아니라 3분의죠. 3분의 2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4해서 약분 되면 곧바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11 곱하기 3 처리가 되겠고 3분의 2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하니까 3이 또 약분됩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86해서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286 계산해서 좀 나왔죠. 됐죠? 뭐 마지막 시그마 계산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계산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그냥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앞쪽 부분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개수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구해가야 되는데 와, 이 부분들은 실제 이제 좌표를 이렇게 좀 잡아서 직선을 그어서 그 안에 생기는 이 개수들은 뭐 조사를 해야만 되는 거지 이게 뭐 직관적으로 금방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뭐 정수 파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변할 때 뭐 7분의 6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정수 개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규칙을 얻어가는 이 과정 이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이제 예상을 해서 지금 제가 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하나 정도 뭐 더 해서 정말로 이제 세 개가 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합 이런 형태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뭐 그 다음에 뭐 7, 이렇게 좀 이렇게 그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죠? 근데 이제 잘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지나가는 형태로 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추가가 된다는 사실들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좀 표시해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산해야 될 부분 규칙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항목 상당히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좀 스스로 좀 그려가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좀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예각삼각형 ABC가 원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AB 길이 3 표시되어 주어져 있고요. 각도 알파라고 주어져 있고 코사인 알파 값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A를 지나지 않은 후 BC의 점 D를 잡아서 CD 길이가 2가 되게 좀 잡았고요. 삼각형의 넓이 B가 S1, 넓이 B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교점을 좀 P라고 했을 때 AP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느냐. 차원에 대한 성질을 좀 잘 표시해가면서 풀어야 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도 알파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AC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형태니까 이쪽 각도가 알파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또 문제에서 우리가 넓이 B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ABD 넓이. 그러면 이 넓이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또 각도 표시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쪽에 생기는 이 각도, 이쪽에 생기는 이 각도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요건 BD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요 각이 또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1 넓이, S2 넓이 이런 것들 좀 구해갈 수 있겠는데요. 자, S1 넓이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했을 때 끼인 각을 이제 이쪽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문제에서 A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각도를 그냥 뭐 A각으로 할까? 이거 뭐 그래도 뭐 쓰죠. 뭐 BA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S2 넓이를 구해가려면요. 삼각형 BC CBD 아래쪽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되겠고 이건 밑변 길이 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BC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인에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쓰는 거 BCD 각 이런 형태로 해서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이제 B를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좀 각도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3AD 길이 대 2BC 길이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넓이가 9대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을 이렇게 소거해 가면서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AD 길이 대 BC 길이 B가 이제 6대 5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아, 이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AD 길이 자체를 뭐 6K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BC 길이를 그러면 이제 뭐 5K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또 삼각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알파 각도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삼각형 ABC 이 부분에서 AC 길이의 제곱 이런 뭐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9 더하기 5K 이 부분들의 이제 제곱 빼기 그 다음에 2배의 3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값 아까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었죠. 코사인 값 4분의 3 이런 형태로 계산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삼각형 이번에는 또 뭐겠습니까? ATC 이런 부분에서 역시 AC 길이 제곱을 또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여기는 약간 6K 됐으니까 6K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뭐 6K 코사인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길이가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이걸 또 좀 산수를 좀 하면 되겠죠. 9 더하기 25K에다가 4분의 3. 아, 요게 약분이 좀 잘 안 되는가요? 그럼 2분의 5, 9, 45K가 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 그 다음에 여기는 4 더하기 36K 제곱이 되겠고, K 제곱이군요. 맞틀렸습니다. 4가 소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18K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가 소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서요. 11K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와, 이게 또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플러스가 그러면 2분의 45에다가 2분의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러면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9K가 되는 거예요? 9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22K 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10은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되는데 될까요? 좀 한번 볼까요? 이 부분들이 1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크로스해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됩니까? 20, 됩니다. 10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음수는 아니겠죠? 2분의 1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D 길이 자체가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3이었고 이게 지금 2분의 5였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AB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오호호호호호.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좀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변 길이 자체가 구해졌는데, 위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삼각형 부분에서 이제 각도가 똑같고,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각, 그 다음에 막곡지각 이렇게 된 거니까 삼각형 ABP,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삼각형 CDP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형 CDP 이 부분들은 이제 닮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닮은 B 자체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닮은 B 자체가 변 길이가 3,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닮은 B 자체가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 길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를 3A라고 해주면 여기가 2A 되겠고, 그죠? 여기가 이제 2A라고 2K라고 해야 되나요?
2b라고 해야죠. 뭐 다른 문자로 해야 되니까. 3a라고 해주면 여기는 2a 이렇게 2b 이렇게 쳐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3a 더하기 2b.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a 더하기 2b 이렇게 계산 결과는 아까 변 길이가 3 이렇게 나온 거겠고, 그 다음에는 2a 더하기 3b 2a 더하기 3b 이렇게 처리해주면 변 길이는 이제 2분의 5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위쪽 식에다가 3배를 해서 뭐 9a 더하기 6b 3배 쳐주니까 9가 되겠고요. 아래쪽 식에 2배에서 4a 더하기 6b 해서 2배에서 5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를 하게 되면 5a는 이퀄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이 5분의 4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AP 길이를 지금 3a라고 놨습니다. 3a 이렇게 처리되는데 3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구해진 거죠. 5분의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AP 길이는 5분의 12 해서 구해가는 형태. 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럽네요. 그죠?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에서 뭐 변길이 주어진 것들은 뭐 표시해 가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넓이 b가 주어져 있어서 넓이들을 좀 구해 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BD에 대한 원주각 이런 부분들에서 원주각이 같다라고 해서 그 각을 형태를 이용해서 표시해 갔을 때 차에 이렇게 변길이 b가 나왔고, 그 변길이 b를 해서 이제 문자로 해서 이제 값을 이렇게 좀 처리해 줬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삼각형 가서 이제 알파 또 이렇게 같아지는 원주각 성질 같아지는 거니까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 길이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좀 같아지는 산수가 좀 복잡했는데 K 값을 구해 간다는 이야기. K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변 길이 자체가 3하고 2가 나왔다. K 값에서 이제 변 길이가 3하고 2분의 5 이렇게 결과가 얻어졌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해가면서 각도 같아지는 거니까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CDP하고 닮음이다라는 관계 됐죠? 그리고 그 닮음 B 자체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음 B 자체가 3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별을 3A라고 놓으면 2A가 되겠고 이쪽에 3B라고 놓게 되면 2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됐죠? 그런데 이제 뭐 3A하고 2B를 더하게 해주면 그 부분들이 변길이가 돼야 되는 거겠고 2B하고 3B를 또 더하게 해주면 변길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에서 A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AP 길이 3A, AP 길이 3A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주어진 정보, 넓이를 좀 효율적으로 좀 쓰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원주각, 그 다음에 뭐 닮음, 뭐 이런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운 것만 가지고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조금 생각해야 될 그런 요소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복습, 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수열이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갔는데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자는 가볍게 끝나고요. 분모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n까지 더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 그리고 시그마 k 규칙이죠.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 이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가 10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2 해서 구해가면 되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분수로 열심히 고쳐야 되겠죠?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로 고쳐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곳에 이제 제곱제곱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1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처리가 되겠고, 자, 지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규칙이 보이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더 많이 쓸 필요 없겠습니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워지면 2에 1 빼기 11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럼 11분의 10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죠? 자,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2분의 1이 아니라 왜 갑자기 2분의 1입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1분의 20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문제 자체에 뭐 이렇게 뭐 규칙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거 뭐 부모의 일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규칙 알아가는 부분들이 무난히 처리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뭐 부분 분수 고쳐가는 그 이론 부분들 뭐
AB 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B-A 분의 1에다가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이런 이론들을 뭐 적용해서 뭐 가볍게 또 처리된 거니까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체곡 대입해서 연산하는 부분들이니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답게 무난한 문제.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열에서 우리가 좀 연습을 좀 제법 해야 될 그런 형태니까 확실하게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있는데 실근을 갖겠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이다. 그러면 뭐 판별식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계수가 돼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처리해주게 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어휴, 갖는다 풀 뻔했습니다. 갖지 않는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됐다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쳐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소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 공통 튀어나가고 사인 세타 더하기 1 부분이 0보다 크다 해서 부호 바꿔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사인 세타 값이 0보다 크다 되는데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 값이 0보다 크다.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저는 단위원에서 풀어가게 되면 사인 y 값이니까 y 값이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값은 자연스럽게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해서 범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 처리되는데 0, 파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답은 이제 파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판별식 문제에서 뭐 삼각함수가 들어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 이제 2차 방정식 돼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에서 이제 0보다 작다. 이 처리 부분 이때 이제 드디어 나온 부분들이 삼각함수 관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삼각함수 관계 뭐 신경 쓰면 안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를 삼각함수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A, B, AC 위에 각각 점 PQ를 잡아서 길이를 XY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 무슨 얘기입니까? 삼각형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변 길이가 10, 2루트 17, 그 다음에 뭐 8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곳에다가 P, 이곳에다가 Q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X, 길이가 Y 이렇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각형 APQ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됐을 때 그 다음에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넓이부터 좀 알아볼까요? 전체 넓이를 좀 구해가려면 넓이는 2분의 1 10 곱하기 8 곱하기 sin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이건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고요. 삼각형 APQ의 넓이,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곳에다가 이제 3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가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해주면 2분의 1, 그러면 x, y, sin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sin a가 소거가 되는군요. 2분의 1도 좀 필요가 없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y, 이 계산 결과는, 와우, 이게 좀 약분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3분의 80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PQ 길이를 구해 가려면 이거 뭐 코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먼저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뭐 A라고 보면 되겠죠. A. 이 부분들은 2배의 10 곱하기 8 처리해주겠고 100 88이 64 빼기 그 다음에 2루트 7 제곱하면 4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 곱하기 17, 4, 7, 28, 이건 6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제 96이 되겠고 2 곱하기 10 곱하기 8, 뭐 약분이 안 됩니까? 8일은 8, 2, 8이 16 되겠고 그러면 또 약분 4, 3, 12 지워지니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코사인 A 값이 5분의 3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PQ 제곱 들어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Y 코사인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뭐 어떻게 달아야겠죠? 최소값을 구하는다는 게 X제곱 되고 Y제곱 되니까 산술기하 평균하는 얘기죠. 2XY
됐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는 또 빼기 5분의 6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최소값은 그러면은 5분의 10에서 그럼 5분의 6을 빼니까 5분의 4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5분의 4에다가 PQ 길이가 아까 열심히 구해놨는데 3분의 80 이렇게 주어진 건가요? 됐죠? 자, 5일은 5,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3분의 6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PQ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8 되겠고 유리화하게 되면 3분의 8 루트 3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뭐 주어진 내용 자체가 뭐 쉬운 건 아닌데 사실 이쪽 활용 파트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XY 이렇게 잡고 뭐 전체 넓이 이렇게 구해간 거에 뭐 3분의 1인 부분이 넓이다라고 해서 이제 XY 관계라는 거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사인 값에서 코사인 A 각도 구해놓고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구해놓아야 그 다음에 PQ 제곱 이 부분들은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 구해져가는 거 됐습니까? 자, 뭐 이론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요.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연습을 몇 번 하면 됩니다. 그죠?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형태에 좀 접근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연습이 되어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20번 서수형 세 번째 문제 수험고 마지막 문제였고요. 설명 잘 이해되길 좀 바라고 그 앞에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객관식 문제에서 뒤쪽 파트 부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복습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